자,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마미손입니다. 제가 2주 전부터 금요일 밤마다 삼성전자 우 관련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죠. 앞으로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금요일 밤마다 계속 삼성전자 우 관련 소식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이게 화면에 보이는 것이 삼성전자 우 주가 차트인데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쫙 한동안 떨어졌다가 제가 2주 전에 제일 처음으로 방송 드릴 때 사라고 추천드렸던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죠. 2주 전에 매수 추천 드렸던 이 지점. 최저 지점을 제가 칼같이 잘 잡아가지고 사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사셨던 분들 완전 대박이었죠. 자, 사시고 나서 이제 한동안 조금 올랐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뭐라고 예측을 드렸냐면은,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은 주가가 지지부진하거나 좀 내려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예측한 대로 주가가 지지부진하면서 내려갔죠? 그리고 요 마지막이 여기 오늘입니다. 오늘 살짝 올라갔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매수 추천을 또 오전에 드렸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뒷페이지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그래프에 보시면요. 밑에가 이제 거래량이거든요.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많다가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이렇게 급감한 걸 볼 수 있죠. 이 거래량이 왜 급감했냐면요. 다음 주 화요일이 지금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발표일로 이제 공지가 됐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을 개인, 기관, 외국인 모두 다 숨죽이면서 어떤 값이 나올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이제 실적 발표일이니까요. 그때 어떤 실적이 발표될지 모르잖아요. 그 발표에 따라 이제 주가의 향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숨죽이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까지는 섣불리 팔거나 사거나 하기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 작아지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 화요일 잠정 실적 발표 내용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오전에 삼성전자 우 매수 추천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시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매수 추천을 드렸던 시점이 이제 오늘 오전 10시인데요. 그때 이제 매수 추천 드렸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이 이제 매수에 잔뜩 들어온다는 거였어요. 이제 오전 10시만 해도 매수 상위에 메릴린치, JP 모간, 맥쿼리 이렇게 외국계 증권사가 3개나 포진되어 있었고요. 매도에는 외국계 증권사가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외국계 증권사들이 대거 이제 매수에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제가 이 상황이 오후 1시나 2시까지 계속 유지가 되면은 제가 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후 돼서 살짝 조금 바뀌긴 했죠, 상황이. JP모간은 그대로 이제 매수에 들어가고 있었는데요. 나머지 2개는 이제 매수를 조금 주춤해졌죠. 그리고 오후에 갑자기 홍콩 상하이 은행에서 갑자기 이렇게 매도 물량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장 후반에 조금 주가가 내려가기도 했죠. 자, 그래서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외국인이 플러스 마이너스 돼가지고 거의 쌤쌤이 거의 제로 수준에 가까워졌습니다. 자, 우선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자, 이 페이지를 보시면요. 이 페이지는 이제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요 파란색 실선은 삼성전자 우 주가 그래프고요. 요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는 물량을 나타냅니다. 빨간색은 이제 매수로 전환된 거죠. 자,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외국인들이 쫙쫙쫙쫙 팔면서 주가가 쭉 내려갔죠. 그러다가 이제 요즘 들어서도 계속 팔고 있었지만 매도 물량은 이전보다는 확연하게 줄어들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입니다. 오늘 거의 제로가 됐습니다.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숨죽이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어쨌든 지금 매도 물량이 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요.
매수 포인트로 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삼성전자라고 하는 주가는요, 외국인이 매도를 멈추는 순간 그때부터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즘 보면요, 2차 하락이 올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벌써 이미 삼성전자 주식을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현금 쫙 쌓아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더 떨어지면 사야지 하면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예전 2008년 12년 전이죠. 그때 이 금융위기 때요, 이 그래프는 이 한 칸이 월봉입니다. 월봉이 뭐냐면요, 요 한 칸이 한 달이에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주가 차트는 한 칸이 하루였죠. 여기서는 한 칸이 한 달입니다. 한 달. 자, 2008년 금융위기 때를 한번 보면요, 처음에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되면서 1차 하락이 있었고요. 두 번째, 리만 브로더스 은행이 무너지면서 2차 하락이 있었어요. 이 2차 하락은 리만 브로더스라는 은행이 파산하면서 생겼던 2차 하락이죠. 그래서 이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보시면 이렇게 1차 하락이 있었고,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1차 하락이 있었고요. 잠시 반등했다가 또 몇 달 동안 쫙 떨어지는 2차 하락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경험들 때문에 요즘 사람들도요, 2차 하락이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예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2차 하락 진짜로 올까요? 자, 이게 2차 하락이 왜 왔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1차 하락이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하는 것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미국의 은행들이 직장인 변변치 않은 사람들한테 주택 대출을 많이 해줬어요. 근데 이 직장인 변변치 못한 사람들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금을 제때 못 갚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서 그 은행들이 많이 부실화되면서 이렇게 처음에 1차 하락이 생겼던 거예요. 그럼 2차 하락은 왜 발생했냐면요, 요때 발생됐던 은행이 부실화된 요인들 있죠? 그게 이 리만 브로더스라고 하는 이 은행이, 돈을 많이 벌려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그걸 숨기고 있다가 이때 파산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리만 브라더스라고 하는 회사가 은행이잖아요. 은행이 파산될 때요, 사실은 이 파산을 미국 정부가 막을 수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 은행 파산을 미국 정부가 파산 안 시킬 수도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미국은요, 달러를 만들어내는 나라잖아요. 즉, 없던 돈을 막 찍어가지고 만들어내는 나라잖아요. 뭐 쉽게 얘기하면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나라죠. 그래서요, 사실은요, 어떤 회사의 파산이든 미국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파산을 안 시킬 수도 있습니다. 망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일부러 망하게 놔둔 거예요. 왜 망하게 뒀냐면요, 얘네들이 워낙 경영을 개판으로 했거든요. 얘네들이 돈을 벌려고 경영 워낙에 개판으로 해놓으니까 미국 정부에서 얘네들을 살릴까 하다가, 야, 이런 애들까지 살려놓으면은 좀 좋지 않은 선례가 되겠다 해서, 이게 은행이잖아요? 사실 은행이 파산하면은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엄청나거든요? 그런데도요,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둔 겁니다. 자, 이런 비슷한 일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2017년에 한진해운이 파산을 했습니다. 자, 이게 한진그룹 가계도인데요. 자, 이 조중훈 이분이 한진그룹 창업주죠. 이쪽에 제일 첫 아들이 우리 잘 아는 대한항공의 조양호 회장과 조현아 땅콩 회왕 잘 아시죠? 요즘 최근에 말 많았던 그 집안이 여기고요. 자, 한진해운은 여기 세 번째 아들 조수호 회장님이셨습니다. 이 한진해운이요, 사실 이분이 계실 때만 해도 참 훌륭한 회사였어요. 나름 잘 나가는 회사였는데요.
이분이 2006년에 갑자기 별세를 하게 됩니다. 이런 나이에 돌아가시게 돼요. 그러시면서 요 회장님의 사모님이셨던 최은영이라고 하시는 분이 회장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분이 사실은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사회 경험이 하나도 없던 분이셨어요.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결혼을 하고 가정주부로 한 20년을 지내시다가 남편분께서 돌아가시니까 회장이 되셨어요. 좀 불안불안하죠.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경영을 좀 못했어요. 못하기도 하고 조금 횡령도 조금 하시고 비리도 조금 있었어요. 회사를 뭐 말아먹으신 거죠. 그래서 한진해운이 이분이 회장이 되면서 원래 잘 나가던 회사였는데 망하게 됐습니다. 망하게 돼가지고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 한진해운 좀 중요한 회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살릴 수도 있었어요. 정부가 살릴 수도 있었는데요. 왜 파산하게 해뒀냐 하면은 최은영 이분이 워낙 이제 경영을 못해서 그런 것도 있었고, 마지막에 정부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야, 네가 경영을 제대로 못해서 회사가 파산할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너 이때까지 받았던 회장하면서 받았던 뭐 연봉이 있잖아요. 연봉이랑 뭐 배당금으로 챙겨간 돈이 되게 많았거든요. 정확한 금액은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한 몇백억 됐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횡령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까지 합해서. 그래서 그거 다 내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는 아니고 뭐 하여간 일부분을 내놔라 했는데, 이 부분이 뭐 찔끔 내놓으신 거죠. 찔끔 뭐 내놓긴 했는데요. 그 금액이 많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조금 이제 판단을 그렇게 한 것도 있고요. 이때가 이제 2017년도 때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던 시절이잖아요. 최순실이가 실세를 잡고 있던 그 시절에 요 조향호 회장님께서 최순실이한테 좀 밉보였대요. 최순실이한테 뭐 잘못 보인 게 있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순실이가 한진해운 그냥 파산시켜라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파산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앞에서 여기 리만브러더스 파산이라고 하는 게 물론 얘네들이 경영을 잘못해서 파산한 것도 있지만 최종 결정은요 어디서 하는 거냐면 정치권에서 판단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2차 하락이 올지 안 올지는요 미국 대통령의 결단에 달린 겁니다. 자,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미국의 여러 회사들이 지금 휘청휘청 하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여러 개 회사들이 약간 좀 위험합니다. 미국 셰일 석유 관련 회사들도 몇 개 위험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비행기 만드는 보잉 회사도 지금 살짝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달러를 그냥 없는 돈을 찍어서 만들어내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거 살리려고 마음먹으면요, 대통령이 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미국 대통령이 누구죠? 뭐 잘 아시죠? 트럼프 형아잖아요. 자, 이 트럼프 형아 어떤 스타일입니까? 자뻑 스타일이죠. 자기 대통령 임기 내에 예를 들어 큰 회사, 뭐 은행이나 보잉 같은 커다란 회사가 망하게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아니겠죠. 트럼프 형아는요, 지금 11월이 지금 재선이잖아요. 또 올해 11월이 미국 대통령 선거잖아요. 적어도 올해 11월까지는 미국의 큰 회사가, 예를 들어 이렇게 리만 브러더스 같은 큰 회사가 망하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 형아가요, 스타일이 뭐 그렇게 막 정의로운 스타일은 아니라서요, 뭐 경영을 잘못했으니까 너는 파산해라 이런 스타일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경제를 살려서 아메리카 넘버 원 이런 걸 원하는 형아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올해 11월까지는 미국의 어떤 큰 회사가 파산하거나 이런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요, 2차 하락은요 적어도
올해 11월까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일이 이제 공지가 됐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 4월 7일 날 발표한다고 이렇게 공지가 됐는데요. 보통 주중에 발표할 때는요, 주식시장이 시작하기 전인 아침 8시에 발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아마도 오전 8시쯤에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삼성전자 잠정실적 발표일 지금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자, 뭐 개인, 기관, 외국인들 다 여기만 바라보고 이날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날 어떤 실적이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삼성전자의 주가 향방이 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실적 전망을 각 증권사에서 다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에 크게 이제 돈 버는 사업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스마트폰, 그리고 하나는 반도체 산업입니다. 지금 스마트폰은요, 뭐 부진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가게에 못 가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폰은 지금 판매가 부진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은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태고요. 자, 그런데 반도체는요, 예상 밖으로 지금 선방하고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온라인으로 이제 뭐 회의를 하거나, 뭐 수업을 하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서버 증설 요구가 많이 늘어났고요. 거기에 따라서 메모리도 지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많이 팔리기도 하고, 또 메모리 가격이 좀 올랐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는 지금 또 예상 밖으로 선방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진이고 하나는 선방이니까 뭐 거의 쌤쌤이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국내의 각 증권사에서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을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자, 현재 지금 전망치가 얼마냐 하면요, 6조 1200억 정도. 자, 뭐 뒤에 200억까지는 다 외우실 필요는 없겠죠? 지금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6조 1000억입니다. 자, 6조 1000억. 자, 요 숫자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요 숫자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 오전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 전망이 발표될 거거든요. 그 값이 얼마가 나올지는 저도 모릅니다. 저도 뭐 아직 알 수가 없죠. 지금 삼성전자의 뭐 극소수만 알고 있겠죠. 자, 만약에 화요일 날 그 삼성전자 영업이익이요, 만약에 이거보다 훨씬 더 잘 나온다, 예를 들어 막 7조씩 영업이익이 나온다 하면은 주가가 바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뭐 한 이 정도, 뭐 거의 뭐 비슷하게 나왔다 하면요, 한동안 또 뒤지부진하게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이거보다 훨씬 덜 나온다, 예를 들어 뭐 5조 5천억 막 이렇게 나온다, 이러면요 이제 조금 더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이요, 뭐 다들 뭐 대충 알고 계시겠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죠.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세계 코로나 환자가 뭐 지금 거의 100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럽에 지금 원래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사망자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제 거의 정점에 이르러서 좀 이제 괜찮아지는 것 같다, 뭐 이런 신호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이제 조만간 곧 괜찮아질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미국인데요. 미국은 아직도 지금 확산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문제긴 한데요.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좀 괜찮아지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에 들어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우 주가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그 지난주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전자 우선주의 가치는 36,000원보다는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삼성전자 우를 36,000원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올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삼성전자 우를 36,000원에 살 수 있는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에 사야 되느냐? 저는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의 가치를요, 한 4만원대가 뭐 적정 가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4만원보다 더 싸게 사시면요, 잘 사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 며칠 동안 4만원 밑에서 놀았었죠? 그래서 다음 주 주중에 4만원 밑으로 좀 떨어지는 날이 뭐 며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매수를 하시면 한두 달 뒤에 이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이제 전망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 이제 삼성전자 이제 실적 발표잖아요. 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향방이 갈릴 수 있는데요. 자, 내가 만약에 나는 공격적인 투자형이야.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좀 더 수익을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월요일쯤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나는 좀 보수적이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어.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 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끝난 다음에 그 결과치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매번 하는 말입니다만은 저도 신은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행운을 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